오늘은 미국의 각종 사이트들의 통계 자료들을 기준으로 하여 시청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미애니 탑10을 준비해왔는데요. 선정 과정에서 국내 방영이 된 적이 없는 애니들은 대부분 제외하여 어릴 적 닉코리아나 카툰 네트워크를 즐겨보셨던 분들은 주인장의 추억팔이 얘기도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순위에 선정된 애니메이션들은 모두 해외 사이트들의 평점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여기에 뽑혔다고 해서 그 작품이 꼭 망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12인 도라 디 익스플로러는 2000년 니켈로디언에서 방영한 유아용 카툰으로 주인공인 도라와 그녀의 절친인 부츠가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의 애니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는 유독 미국에서만 평판이 좋지 못한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로 수출된 도라의 경우 영어 학습용으로 수출되었지만 사실 원래 도라는 스페인어를 가르치기 위해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인 도라 또한 라틴계 미국인이었는데요. 그래서 발음도 우리가 흔히 듣던 모의고사 때의 원어민 목소리가 아닌 살짝 라틴계 발음이 낀 악센트로 말을 하여 We've got to ask Tico for a ride. Tico, ¿nos puedes llevar? 미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도라를 보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기본적인 발음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에게 Excelente. 를 장착시키는 것이 맞냐는 비난이 있었죠. 근데 제가 자료 조사를 위해 여러 미국 부모님들이 쓴 글들을 살펴봤는데 스페인어를 가르친다는 점을 제외하곤 거의 다 억지에 가까운 주장들이어서 도라는 왜 모험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죠? 여자아이가 배를 보이고 다니는 것이 맞나요? 도라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방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가 감정도 살짝 함유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였는데 도라가 방영되고 있을 시기에 멕시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큰 사회 문제로 여겨지던 시기여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미국 국적의 스페인어권 국가 출신의 이민자와 후손들을 보통 히스패닉이라고 한다. 그치만 이전에는 멕시코인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어서 히스패닉들을 멕시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종 불법 입국과 백인, 흑인과의 갈등 문제로 뉴스기사가 올라오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이는 미애니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최근 PC 성향의 작품들이 판을 치는 미애니 시장이기에 애니 속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었고 Where is Star's book? No, no, no. Se pronuncia libro. Libro. Where is Star's libro? Family meeting! Family meeting! No te preocupas. Vamos, vamos. Get used to it. Mierda, malparido, hijo de... Te quiero, mamá. Te lo prometo, regresaré a casa pronto. Nada funcionará a menos que lo haga funcionar. 특히 디즈니의 경우 이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애니 속의 히스패닉 캐릭터들을 출연시켰는데 최근에는 주인공으로도 등장하는 경우의 빈도가 많아졌다.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탈북자 출신인 뽀로로가 북한말로 그분과 대화하는 애니 시끌벅적 하우이와 벌거숭이들은 2011년에 방영하였던 애니메이션으로 애니의 제목과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모든 캐릭터들이 팬티바람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한 상태에다가 그리고 애니의 내용들도 개그와 엽기를 합친 장르여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걱정한 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니켈로디언에서 방영하였던 팬보이와 첩첩도 보는 아이들이 멍청해질 것 같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고 하네요. 8위인 누가 내 궁디 좀 말려줘는 2013년에 방영한 작품으로 국내에는 2014년 투니버스를 통해 방영되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때 오전쯤에 놓치마 정신주라고 바이클론즈 당시 인기가 많았던 요괴워치가 방영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신비아파트 444호라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신비아파트의 파일럿판도 TV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늦은 시간까지 뻐기다 보면 볼 수 있었던 작품이 내 궁디 좀 말려줘인데요.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아이들이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닐 것을 걱정한 부모님들의 컴플레인. 이건 약간 공감하실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
그때 10시나 11시까지 존버하면 투니버스에서 되게 다양한 미애니들을 틀어줬었는데요. 엽기발랄 오렌지하고 싱싱 초밥단 코보시 같은 애니들이 끝난 뒤에는 심슨이나 다다다 같은 옛날 애니들을 틀어주다 새벽 1시쯤 되면 럭키 프레드라는 애니를 재방송해줬던 것 같은데 여주의 외모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주인장의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꽃 기존의 원작을 리부트하였지만 그 결과물에 실망하여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은 작품들도 많은데요. 7위인 썬더캐치 로어는 1985년 미국과 일본의 합작 애니메이션이었던 무적의 왕자 라이온의 리메이크작으로 비교적 최근인 2021년 한국 카툰 네트워크에서도 방영된 역사가 있습니다. 원작의 경우는 액션에 치중한 한편 리부트에선 코미디로 장르를 바꿔 욕을 먹었는데 비슷한 예시로 카툰 네트워크의 명작인 틴타이탄의 스피노프 작품인 틴타이탄즈 고도 똑같은 이유로 욕을 먹었다고 하네요. 또 7위인 벤텐 리부트와 6위인 파워퍼프걸 리부트처럼 카툰 네트워크의 리부트 작품들은 할 때마다 골수 팬들에게 욕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굳이 왜 리부트를 하냐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리부트 작품들이 유아용으로 제작되어 기존 작품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수익과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 볼 때 욕을 먹으면서도 리부트를 진행하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이전까지는 조금 억가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4위부터는 진짜 최악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작품들로 그 주인공인 빨간 원숭이 가족들은 2021년에 방영한 애니메이션이자 전 세계 최초로 NFT를 기반으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NFT는 가상 세계의 진품 증명서로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코인 전문가 분들이 작성해 주실 거라 믿고 빨간 원숭이 가족들은 총 2,500개의 NFT 사진들을 이용하여 제작된 만큼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실제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유튜브에 2화까지는 올라와 있어 애니를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망작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추가로 애니에 대한 평가들을 찾던 중 아무리 망한 애니라도 누구는 1점을 주고 누구는 2.5점을 주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 무슨 제이미 바디 11경기 연속골 마냥 모든 평가들이 최하점인 1점으로 통일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신선하였던 경험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사는 2011년 카툰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방영하였던 작품으로 이 작품을 본 한 시청자는 눈으로 코카인을 빤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며 보기만 해도 정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비주얼을 가졌는데요. 또한 애니메이션도 어도비 플래시로 제작되어 조금 엉성한 면이 있는데 체감을 위해 추억팔이를 잠깐 해드리면 옛날에 야후꾸럭이나 다음 퀴즈장에서 본 적이 있는 뿌까, 쫄라맨, 뮤직 스토리하고 감자돌이 등이 어도비 플래시로 제작된 작품들로 근데 찾아보니까 마이리틀 포니하고 해피트리 프렌즈도 어도비로 제작되었다고 하니 약간 엇가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불호에 가까운 작화와 더불어 지루한 스토리도 한 몫을 해서 일부 피카소의 팬인 애니메이터분들을 제외하곤 모두 최악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 가디언 스파이스는 우리나라의 라프텔과 비슷한 크런치롤이란 해외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의 독점 애니메이션으로 평범한 이세계물처럼 보이는 외형과는 달리 무려 IMDb 평점 1.5점을 받으며 공개 당시 대중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저평점인 2위를 기록하였죠. TMI로 1위는 중국에서 표절한 짝퉁 건볼이라고 하네요. 일단 작화가 매우 불안하고 전체적인 스토리도 좋지 못한 데다가 이미지 스톡에 워터마크를 지우지 않고 복붙한 정황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애니메이션으로서도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애니의 티저에서 제작진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애니의 PC를 얼만큼 넣었는지만을 이야기해서 그 얘기처럼 하이 가디언 스파이스는 제가 본 애니메이션 중 가장 PC적 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Is that your sister? It's me, actually. You are a girl? I'm transgender. I used new magic to change it. Cool. 또 TMI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료를 검색하면서 자꾸 셀프 인설트라는 문장이 뜨길래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니 방금 전에 등장하였던 트랜스젠더 선생님이 알고 보니 제작자분의 오너케였더라고요. 제작자분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셨다고 하네요. 비슷한 예시로 예전에 방영하였던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라는 애니가 있는데 해당 애니도 작화붕괴로 꽤 유명하였던 기억이 1위로 뽑힌 벨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툰 시리즈인 스쿠비두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방영과 동시에 느슨하였던 미엔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하이 가디언 스파이스와 벨마 중 누가 더 최악인지를 토론하였을 정도로 작품은 작화면에선 하이 가디언 스파이스보단 아주 조금 괜찮지만 이 작품은 감독의 취향이 적극 반영된 애니메이션인데요. 기존 스쿠비2의 캐릭터들의 인종을 각색하고 주인공 벨마의 성적 취향도 개조하는 등 특히 백인 남성 비하 드립들이 즐비하여 Why would Fred kill Brenda just because she photographed him in the bathroom? Why wouldn't he? If I were a rich white dude, I'd kill everybody. All girls attend a women's self-defense class to protect themselves from any future serial killers. Why don't the boys have to take a don't murder girls class? Wait a second. As a guy, everyone thinks my worst qualities as a girl are awesome. No time. We're impressed. Yeah. I would, but all I can think of right now is the gender pay gap. Is it funny? Women make 20% less than men, and women of color even less? Having a baby. Right. But are you having a baby? Or did society tell you to have a baby? 이러한 이유들로 2020년대 최악의 애니메이션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